데이터의 형태에 따른 분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에 따라서 데이터는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적 데이터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정성적 데이터, 여기 보시면 퀄리타티브라고 나오죠. 정성적인 데이터는 자료의 성질이나 특징을 자세히 풀어쓰는 방식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질적인 데이터라고도 하고요. 비정형 데이터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저장이나 검색, 분석 등의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데이터입니다. 언어나 문자로 기술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의 주관식 응답이나 SNS에 올린 글, 기상특보 같은 것이 대표적인 정성적 데이터입니다. 정성적 데이터 중에서 범주형 데이터는 연속 데이터로 변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숫자로 바꾸더라도 범주를 대신하는 것이지 연속형인 데이터의 특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정량적인 데이터, 퀀티타티브 데이터라는 것은 수치로 명확하게 표현되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양적 데이터라고 하고요. 정형화된 데이터로 정성적인 데이터에 비해서 양이 증가하더라도 저장이나 분석이 용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나 기호 도형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역별 온도나 풍속, 강수량 같은 것은 정량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량적 데이터 중에서 개수 데이터는 범주형 데이터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개수 데이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건의 횟수나 발생 빈도를 나타내는 데이터로 자연수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데이터가 있는데 숫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발생하는데 한 번 발생했어요, 두 번 발생했어요, 세 번 발생했어요,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간을 만드는 거죠. 1에서부터 3까지 하나의 구간, 4에서부터 6까지 하나의 구간, 7에서부터 10까지 하나의 구간,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얘는 작다, 중간이다, 크다, 이런 식의 의미를 부여해서 범주형 데이터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량적 데이터 중에서 개수 데이터는 범주형 데이터로 바꾼다는 것은 구간을 만들어서 그 구간을 하나의 범주로 본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데이터의 의미가 좀 더 확실해질 수 있어요. 명확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범주형 데이터를 연속형 데이터로 변환한다는 건 혈액형 AB, OAB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그것을 숫자로 바꾼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연속적인 데이터의 값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변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연속형 데이터로서의 어떤 크기 개념 같은 것을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반영해서도 안 되고요. 공간 시각화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그래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시각화에서는 지도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을 쓰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이 과목에서 시각화 부분에서 이런 공간 시각화에 대해서 그래프들을 보고 용어를 봤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용어를 이제 우리가 코로프레스 맵이라고 불렀던 것을 한국말로 단계 구분도, 등치 지역도 이렇게 부른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다시 준비한 겁니다. 시험에서 영문으로만 나오면 좋겠는데 한글로도 나오고 이러니까요. 자, 그래서 단계 구분도, 등치 지역도, 코로프레스 맵, 이게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코로플러스 맵은 지도를 왜곡하지 않아요. 그리고 색상의 농도를 다르게 해서 특징을 표현하고 있죠. 자, 반면에 카토그램은 원본 지도가 있었을 때 그 지도를 특징에 따라서 왜곡해서 표현을 합니다. 색상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런 면적 같은 것들이 다르게 표시가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카토그램은 지도를 왜곡할 수 있다. 이게 특징이에요. 여기에는 코로플러스 맵하고 카토그램의 차이죠. 그리고 버블 플롯 맵 그리고 도트 맵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도 위에다가 버블 또는 도트 같은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도 위에 동그랗게 버블들이 색상과 크기를 가지고 표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등치선도. 자, 여기는 등치 지역도고요. 여기는 등치선도입니다. 그래서 등치선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이렇게 선으로 나타내서 동일한 선이죠.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개나리의 개와 일에 대해서 이렇게 분포를 갖는다는 거죠. 같은 날짜에 이런 식으로 개화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카토그램의 종류 중에서 격자 카토그램이라는 것을 볼 텐데요. 아래를 보게 되면 이쪽이 원본이고요. 원래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게 되면 격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왜곡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정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이렇게 파란색, 빨강색, 초록색, 노란색, 회색을 써서 당별로 표시를 하고 그것을 여기다 표시를 해서 어떤 당이 더 많이 뽑히고 지지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리적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각 지역의 특정 변수의 크기에 따라 그리드 셀의 크기 또는 색상이 조정되는 지도다. 전통적인 지도를 왜곡해서 각 지역의 특성을 더 명확하게 시각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게 무엇인가요? 이렇게 나왔던 문제들은 예전에 2회, 3회, 4회 이렇게 좀 쉽게 문제가 나왔을 때 나오는 거고요. 요즘에는 이제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그래프를 쓰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별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들을 좀 묻고 있어요. 모자이크 플롯과 픽토그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이크 플롯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어떤 범주에 대해서 그 비율을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X축 방향으로 헤어에 대한 컬러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아이에 관한 컬러가 나와 있죠. 보면 헤어에 대해서는 블랙, 브라운, 레드, 브론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블랙의 비율, 브라운의 비율, 레드의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헤어 컬러는 브라운으로 볼 수가 있고 가장 작은 것은 레드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눈에 관해서는 여기 브라운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 컬러별로 눈의 색깔이 브라운인, 여긴 블루, 헤이즐, 그린 이렇게 분포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대부분 눈의 색깔이 브라운인 것이 다른 색깔보다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론드라고 하는 헤어 컬러를 가진 것은 브라운보다는 블루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범주에 대해서 그 범주 간에 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독립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보면 범주형 데이터의 관계를 시각화하는 데 사용되는 그래픽 도구고요. 여러 개의 범주형 변수를 직사각형 형태로 배열해서 각 범주 간의 빈도와 비율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주로 데이터 분석에서는 범주형 변수 간의 연관성이나 독립성을 탐색할 때 유용하죠. 자, 여기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헤어가 블랙, 브라운, 레드인 경우는 아이가 브라운인 경우가 많고 헤어가 브론드인 경우에는 아이가 블루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써놨죠. 그래서 헤어하고 아이의 뭔가 관계가 있는 것, 독립이 아니라 뭔가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통계적인 유의미 이런 것들을 따져주시려면 이렇게 두 개의 범주에 대해서 독립성 분석을 할 수 있는 카이즈곡 독립성 검정을 해주셔야죠. 픽토그램이라는 것은 보시게 되면 출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뭔가 나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인포그래픽의 한 가지 갈래로 그림을 뜻하는 픽처와 문자 또는 도해를 의미하는 그램의 합성어가 픽토그램입니다. 어떤 대상이나 장소에 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동일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도록 조합한 그림이고요. 그림 문자 픽토 또는 픽토그래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